2015년 약세장 바닥에서 비트코인에 1만 달러를 넣었다면 불과 35개월 만에 100만 달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약세장 바닥에서 같은 금액을 투자했다면 이후 35개월 동안 20만 달러까지 불어났습니다. 하지만 두 경우 모두 그 다음 12개월 동안 비트코인은 75% 이상 하락하는 강한 조정을 겪었습니다. 현재의 상승장을 보면 비트코인은 2022년 약세장 저점 대비 이미 800%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지금이 지난 두 번의 상승장이 끝났던 시기와 정확히 겹치는 35개월 구간에 들어섰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번 비트코인 사이클은 이대로 종료되고 마는 걸까요? 이 시간적 패턴은 흔히 말하는 비트코인 4년 주기 이론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약세장 바닥 이후 첫 35개월이 회복과 확장 구간이고 그 다음 12개월이 시장이 조정을 거치며 사이클을 초기화하는 수축 구간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합니다. 이 일정은 약 4년마다 반복되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에서 비롯됩니다. 반감기가 오면 채굴자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그 즉시 시장에 공급되는 신규 비트코인 양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이 공급 충격은 시장 전체에 완전히 반영되기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규 발행량이 줄어들수록 기존 공급은 더 희소해지고 수요가 유지되거나 증가한다면 그 희소성은 가격 상승 압력으로 이어집니다. 각 반감기 이후 4년 동안의 성과를 보여주는 차트를 보면 이 사이클이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사이클에서는 2016년 7월에 비트코인 반감기가 발생했습니다. 그 후 약 18개월 동안 강한 상승장이 이어졌으며 이후 12개월의 약세장과 17개월의 회복기가 뒤따랐습니다. 2018년에서 2022년 사이클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반복됐습니다. 2020년 5월 반감기 이후 약 18개월간 확장장이 이어졌고 정점 이후 다시 12개월 약세장과 17개월 회복기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사이클에서 가장 최근 반감기는 2024년 4월이었고 이는 이제 약 18개월 전입니다. 즉 이는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위험 구간에 진입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초반에 살펴봤던 약세장 저점 기준이든 이 차트의 반감기 기준이든 이번에도 4년 주기 타임라인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비트코인은 이번 달에 상승장의 정점을 찍을 가능성이 있는 구간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한 번 큰 약세장 하락 직전에 변곡점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 사이클에는 과거 두 번의 사이클과 달리 주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두 가지 변수가 존재합니다. 그 첫 번째 변수는 바로 통화 정책입니다. 이 차트는 미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와 비트코인 가격을 비교한 차트입니다. 2017년 상승장 정점으로 갈수록 연준은 이미 금리를 0%에서 2.5%까지 올리며 긴축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차입 비용이 증가하고 경제가 둔화되면서 비트코인 같은 위험자산으로 들어오는 유동성도 줄어듭니다. 2021년 상승장 정점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 인상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고 이러한 정책 변화는 다시 한번 비트코인 상승세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연준은 이미 금리 인하를 시작했으며 향후 수개월 동안 추가 인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과거 사이클의 고점을 찍었을 당시와는 매크로 환경이 전혀 다른 양상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완화적 통화 정책은 차입 비용을 낮추고 유동성을 늘리며 비트코인 같은 위험 자산에 훨씬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게 됩니다. 또 2026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연준 의장을 임명할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으며 해당 인물이 지금 예상되는 것보다 더 완화적인 정책, 즉 더 큰 폭의 금리 인하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이번 사이클이 지난 두 번의 사이클과 완전히 반대되는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거래 수수료 절반을 다시 환급받는 방법 아직 모르시나요? 단 5분만 투자하면 평생 수수료 돌려받는 셀퍼럴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더보기란을 확인해보세요. 두 번째 변수는 기관 수요입니다. 이 차트는 기관들의 비트코인 매수량을 신규 발행량과 비교해 공급 수요 균형을 보여줍니다. 지난 사이클에서는 신규 공급이 기관 매수를 꾸준히 초과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에 들어서 이 흐름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기관들이 90만 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사들인 반면 신규 발행량은 약 22만 개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 불균형이 훨씬 더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관들은 벌써 97만 5천 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매수한 반면 같은 기간 채굴로 새롭게 발행된 비트코인은 약 13만 5천 개 뿐입니다. 즉, 이는 수요가 시장에 유입되는 신규 공급량의 7배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흐름은 이전 두 사이클에서는 볼 수 없었던 특징입니다. 이것이 이번 상승장에서 비트코인이 강세를 유지해온 핵심 동력 중 하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과거 상승장 정점에서 보였던 극단적 상승률에는 아직 도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차트는 비트코인의 가격을 장기 온체인 가치와 비교한 것입니다. 파랑색 영역은 시장 가격이 내재 가치 대비 얼마나 위아래로 벗어났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영역이 크게 위로 뻗어 있다면 이는 가격이 펀더멘털보다 과도하게 앞서가고 있다는 뜻이며 시장의 과열 또는 광기의 신호입니다. 반대로 아래로 내려가면 시장이 저평가된 시기를 나타냅니다. 2017년 정점 직전에는 그 격차는 0.9까지 확대됐습니다. 이는 비트코인 가격이 온체인 가치보다 거의 한 1배 더 높게 상승했다는 의미입니다. 2021년 정점에서도 비슷하게 극도로 과대평가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 상승장에서는 그 격차가 아직 0.6을 넘지 않았습니다. 즉, 비트코인이 아직 대형 정점에 나타나는 비이성적 과열 단계에 들어서지 않았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지난 사이클과 비교했을 때 이번 사이클을 바꿔놓은 두 가지 요인, 완화적 정책과 증가하는 기관 수요, 이 두 요소가 당분간 상승장을 떠받치면서 이번에는 4년 주기가 연장될 가능성을 더 높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2011년에서 2015년 첫 사이클을 2015년에서 2018년 사이클과 비교해보면 2011년 사이클은 약 1년 정도 더 짧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 비트코인은 아직 초기 단계의 신흥 자산이었기 때문에 자본 유입과 수요 변화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더 빠르게 폭발적인 상승과 조기 정점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사이클에서는 그와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시즌 종료를 단정짓기보다는 이전 사이클과는 차이가 존재하는 영역들과 그 영향력에 대해서 좀 더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기적으로 반등이 바로 나오기보다는 변동성 장과 흔들기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드렸었는데요. 이러한 분위기 속에 많은 분들이 공포에 휩싸이거나 지쳐가고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공포 속에서 기회가 존재했고 역사적으로 이는 항상 옳았음을 증명해 왔습니다. 지금의 시장을 조금 더 객관적이고 넓은 시각에서 바라보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똑, 좋아요 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